도청 공간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김영환 지사가 만든 쌈지광장에 시민광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탄핵 집회에서 가치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주말 연휴 내내 열립니다. 주최 측은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역의 특산품이나 유명 식당을 상품 전면에 내세우는 이른바 로코노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만든 도청 쌈지광장이 뒤늦게 뜻밖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목 훼손 논란에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그 사업인데요. 그런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촛불 집회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은 한밤중 난데없는 비상계엄 사태가 불러온 집회.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대통령과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전까지 2주 내내 이어졌고 한꺼번에 600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탄핵해! 탄핵해! 이들이 모인 장소는 충북도청 서문 일대.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청을 도심 속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조성한 쌈지광장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80m 길이의 도청 서쪽 주차장이 보행로로 바뀌었고 주차장과 청사박 인도를 구분했던 1m 높이의 옹벽과 나무 울타리도 제거됐습니다. 경계가 사라지면서 제가 서 있는 곳까지였던 인도는 주차장 일부 면적까지 확대돼 최대 폭이 2배인 7m로 넓어졌습니다. 인도와 맞닿은 서문 기둥 쪽 통행로 역시 폭이 1.5m 늘어났습니다. 공원이 되어가고 있다, 정원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름다운 이 도청 건물과 이 정원을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하지만 원도심이 활성화될 거란 기대와 달리 광장은 가끔 일회성 행사나 주 1회 농산물 장터 정도로만 쓰였습니다. 환영은커녕 멀쩡한 나무를 뽑았다는 논란에 예산 8천만 원을 낭비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활용한 집회가 점점 늘더니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소음 피해 걱정 없이 다수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졌고 쌈지광장이 제격이었던 겁니다. 광장 조성 이후 도청 서문에서만 지난해의 2배 가까운 92번의 기자회견과 집회가 열렸고 이달엔 하루 한 번 꼴인 19번이 집중됐습니다. 예산 낭비 측면이나 환경훼손 측면에서 문제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적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들과 시민을 연결하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에 저는 김영환 지사 들어서 제일 잘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어쩌다 도민에게 잘 돌려준 사례가 된 쌈지광장. 수억 원을 들여 김장 행사나 군고구마 맛집 등으로 쓰는 당산 벙커와 도청 본관에 짓는 150억 원짜리 그림책 도서관 등도 뜻밖의 호응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재 심판을 앞둔 가운데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가 주말 내내 충북에서도 열립니다. 내일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인 충북 비상시국회의가 오후 4시부터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대통령 구속수사와 국민의힘 해체 등을 요구하는 9차 도민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요일 오후 3시부터는 도청 정문 앞에서 국회의원과 시민 등이 참여하는 청주 촛불행동의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와 행진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할 때까지 매주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의 전년 대비 경제 성장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 잠정 추계를 보면 지난해 충북의 실질 지역 내 총생산은 83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4% 역성장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플러스 1.4%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건 전북과 충북 두 지역뿐입니다. 충청북도는 반도체와 전기차 등 수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충북이 글로벌 경제 위축에 큰 영향을 받았고 질병관리청 지출이 약 3조 원 축소되는 등 정부 소비 감소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동 포도와 단양 마늘 등 지역 대표 특산물들이 다양한 형태로 전국 편의점 매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을 뜻하는 로컬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는 상품을 소비하는 로코노미 바람이 지역의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마트. 친숙한 40년 역사의 파이류 과자가 매대에 올랐습니다. 빨간 딸기 맛이 아니라 보라색 포도맛 신상품입니다. 이 과자의 원료는 영동 포도. 포장부터 영동 포도를 내세웠습니다. 제과회사가 그냥 국내산 포도보다 주산지인 영동을 넣으면 제품 신뢰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영동군과 손을 잡았습니다. 영동군은 제과업체에 영동포도 20톤을 납품하고 제과업체에서는 포도를 과자에 들어갈 잼으로 가공해 사용합니다. 아, 영동이 좀 포도가 유명하구나라는 걸 먼저 좀 알게 되니까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맛으로 많이 신상품들이 나오니까 한번 궁금증으로. SNS 등 온라인에 회자되며 뜻밖의 광고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기존 빅파이보다 한 20-30% 노출이 더 많을 정도로 젊은 층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들도 돕고 그를 통해서 저희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한 편의점에서 발견된 갈비버거와 도시락은 포장 전면에 장달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단양에서 특산물인 마늘 정식으로 유명한 식당 이름인데 이곳의 대표 메뉴를 상품화한 겁니다. 국내 굴지의 편의점 업체가 내비게이션 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문자 수가 많은 맛집의 메뉴를 상품으로 개발했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매출이 20여 개 브랜드 가운데 중상위권에 오를 만큼 반응이 좋습니다. 협업을 할 때는 수도권의 맛집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처럼 단양 지역의 맛집과 협업을 진행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색다른 맛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식당도 기대가 많습니다. 단양도 홍보되지만 또 단양의 마늘도 홍보되고 홍보를 하려면 정말 힘든데 이게 스스로 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와, 이참에 전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 밖에 영동 포도를 앞세운 과일 맥주며 충주 사과를 브랜드화한 디저트도 전국의 편의점을 누볐고 전 세계 체인을 둔 유명 카페는 옥천 단호박 라떼라는 상품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유통과 외식업계의 새 트렌드로 등장한 로컬과 이코노미의 합성어 로코노미. 소비의 키워드가 된 지역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충주와 제천, 단양에는 오늘 자정을 기해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눈은 늦은 밤 충북 전역으로 확대돼 새벽 사이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추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도내 북부 지역 3에서 8cm, 중남부 지역 1에서 5cm로 내일 낮부터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기록적인 대설 피해를 입은 충북에 복구비 65억 원을 투입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재난지역인 음성군을 비롯해 충북이 입은 대설 피해액을 275억 원으로 집계하고 이 가운데 65억 원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복구비가 피해액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선 자부담 10%와 농업재해보험으로 보상되는 피해는 제외했으며 나머지는 정부가 저리융자로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구비는 이달 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 디지털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디지털 배움터 교육 성과 공유 자리에서 단 4개월 동안 시행한 디지털 교육에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모두 3만 명의 수강생이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도 550명 정도가 스스로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는 노인 대상 키오스크 사용법은 물론 챗 GPT와 체험형 인공지능 교육 등을 수행했습니다. 어제 충주의 공군 부대에서 10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차량은 탑승 정원을 초과해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1.25톤 군용 화물차로 규정상 화물칸에 10명까지 탑승할 수 있었지만 사고 당시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병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운전대를 틀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쯤 충주시 금가면 공군 제19 전투비행단 부대 안에서 병사들을 태운 화물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단양군 적성면의 한 헌책방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책방 건물과 헌책 7만여 권이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책방은 영화 내부자들 촬영지로 유명해졌고 45년간 운영하며 헌책 20만 권을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70대 책방 주인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7주기 추모식이 거행됩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은 내일 오후 3시 하소동 체육공원 추모비 앞에서 추모식을 열고 참사로 숨진 29명을 기릴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월 김영환 지사가 약속하고 도의회가 추진한 유족 위로금은 지급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상임위가 셀프 부결하면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음성군의회가 9년 연속으로 의원 9개 여행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음성군의회는 외유 논란 차단과 군민 고통 분담을 이유로 1인당 400만 원씩 산정된 내년 9개 여행 예산 4천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의원 자신들의 9개 여행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2017년부터 9년째입니다.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진천군이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시행합니다. 진천사랑 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을 내년 2월까지 10%로 상향하고 설 명절 지출 수요가 많은 1월에는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100만 원까지 올립니다. 또 소상공인 으뜸론 대출도 처음 도입해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